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남성이었죠. 젊을 때는 축구도 즐기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는데 회사 일을 그만두면서부터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무릎이 나가면 어쩌나 그만둬야지.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무렵 그의 혈압은 오르고 허리 근육은 약해지고 걷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냥 계속 산에 올랐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격한 운동은 안 돼. 등산은 무릎에 안 좋다. 평지만 걸어도 충분하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적절한 등산은 노년기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처방입니다. 등산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단련시키고 폐를 강화하며 뼈와 관절, 근육, 그리고 정신의 회복까지 돕는 가장 완벽한 전신 종합 운동이죠. 오늘 이 시간엔 왜 나이 들수록 등산이 약이 되는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산이 우리 인생에 남기는 가장 깊은 의미도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심장과 혈관을 젊게 만든다.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도 약 10만 번을 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심장이 점점 약해집니다.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피의 흐름은 느려지며 혈액 속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등산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심장은 꾸준히 압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운 심장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것과는 다릅니다. 산길은 경사가 바뀌고 길이 울퉁불퉁하죠. 그 변화를 따라가면서 심장은 다양한 패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자연이 만들어주는 최고의 유산소 트레이닝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심장은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내보내고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피로감이 덜하고 손발이 차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혈류 탄력성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죠. 산을 오르는 사람은 나이보다 심장이 젊다. 실제로 환자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등산을 꾸준히 한 70대 남성이 있었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혈류 순환이 40대 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비가 오지 않으면 산에 간다. 심장은 뛰는 만큼 강해지고 쉬는 만큼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뛰어야 합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서요. 두 번째 이유, 폐와 호흡기 건강을 되살린다. 나이가 들면 숨이 가빠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폐의 탄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풍선 같은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 풍선의 고무가 낙듯 신축성이 줄어들어 산소 교환이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등산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산길은 평지보다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몸은 자동으로 더 깊고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폐가 스스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참가자에게 매주 2번씩 1시간 등산을 3개월간 지속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폐활량이 평균 15% 증가했고 숨이 차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의 공기에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그래서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폐가 스스로 정화되는 셈이죠. 폐를 강하게 만드는 건 고가의 약도 기계도 아닙니다. 깊은 숨을 쉬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약을 덜 먹고 싶다면 숨을 깊게 쉬세요. 숨을 깊게 쉬려면 산으로 가세요. 꾸준히 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힘있고 표정이 생기있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습니다. 그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그들의 몸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유, 뇌의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뿌리라고 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과도한 긴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몸이 이제 괜찮아, 편안해져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에요. 심박수가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일본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숲속에서 1시간 걷기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5% 감소하고 심박수는 8% 안정된다고 합니다. 도심을 걷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른 회복 효과였죠. 이건 단순히 공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산림 속에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사람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숲길을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짜증이나 불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불면증 환자나 우울감이 있는 환자들에게 주말 등산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심리적으로 나는 오늘도 해냈다는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건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치료 효과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 다녀오면 약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서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그 호르몬이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산에 가면 힐링된다고 말하죠.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뇌가 스스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등산은 몸의 운동이자 뇌의 명상입니다. 등산은 우리의 마음속 스트레스 밸브를 열어줍니다. 울분, 후회, 분노 같은 감정이 산의 바람과 함께 흘러갑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그 맑은 머리, 가벼운 마음,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진짜로 건강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이유, 무너진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다. 은퇴 이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리듬입니다. 출근도 없고 약속도 줄어들고 어느새 하루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도 제때 챙기지 않게 되죠. 이렇게 리듬이 깨지면 몸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불안정해져 잠이 깊지 않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감,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등산은 이 리듬을 다시 세워줍니다. 산에 오르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식사도 챙겨야 하고 물도 준비해야 하죠. 이 준비 과정이 이미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등산을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햇볕을 충분히 받게 되는데 햇빛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균형을 맞춰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등산 후엔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엔 머리가 맑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실제로 60세 이상 남녀에게 주 3회 등산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단 4주 만에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감 지표가 평균 30%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이 회복된 거예요. 특히 아침형 리듬을 회복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늦게 잠드는 습관이 쌓이면
호르몬 분비가 뒤틀리고 면역계가 약해집니다. 반면 등산을 통해 햇살을 충분히 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그 모든 균형이 다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리듬이 회복된 삶에는 의욕이 돌아옵니다. 할 일이 생기고 움직일 이유가 생기니까요. 등산은 그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 이번 주엔 조금 더 높은 코스로 가볼까? 이런 작은 계획이 생기는 순간 삶은 다시 살아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활동 동기 강화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산은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알람 시계다. 아침 공기 속에서 걷고 햇살을 받으며 숨을 고르고 그 자체로 몸의 시계는 다시 맞춰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하루가 짧게 느껴진다면 약보다 산을 추천드립니다. 등산은 하루의 시간을 되찾아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입니다. 5번째 이유, 자연과 교감할 때 면역력이 높아진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자연에 민감합니다. 산의 공기, 흙의 냄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 이 모든 자극이 몸의 면역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숲속을 걸으면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는 이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면역학적 사실입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박사 연구팀은 피톤치드 농도가 높은 숲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면역세포 NK 세포 활성도가 평균 5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 효과는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죠. 피톤치드는 나무가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이 물질을 흡입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즉, 숲은 그 자체로 천연 면역 강화실인 셈이죠. 등산을 하면 이 피톤치드가 풍부한 공기 속에서 폐를 통해 피부를 통해 전신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산행 후엔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면역력의 진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혈류가 개선되고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숲의 효과뿐만이 아닙니다.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감정적 교감이 생깁니다. 나무를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짓게 되죠.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산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곧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일수록 자연 속 시간을 늘려라라고 조언합니다. 면역은 약으로만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과 함께 숨쉬는 시간이 곧 최고의 약입니다. 6번째 이유, 평생 가능한 운동, 노화를 늦춘다. 세상에는 많은 운동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운동은 우리를 떠납니다. 무릎이 아파서, 어깨가 뻐근해서, 허리가 불편해서 하나둘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등산은 다릅니다. 속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체력이 약하면 낮은 동네 뒷산부터 조금 익숙해지면 중간 난이도의 산으로, 몸이 단련되면 큰 산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평생 지속 가능한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등산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내리막길에서는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이 단련됩니다. 이 균형 감각의 유지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짐, 즉 낙상은 노인 사망 원인의 상위권이에요. 하지만 등산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근육량이 풍부해 골절이나 낙상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서울대 체력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산하는 60대 이상 노인의 하체 근력은 비등산군보다 평균 20% 이상 높고 균형 유지력도 2배 가까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등산은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뼈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골밀도를 유지하게 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보다 꾸준한 하중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산을 오르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뼈와 근육, 그리고 신경계 전체를 깨우는 자극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은 노화 자체를 늦추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죠. 규칙적으로 등산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유지되어 세포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피부 탄력, 신진대사, 수면 패턴까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안정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겉모습이 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포 단위의 회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등산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가볍고 표정이 밝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건 체력의 문제를 넘어 자기 효능감이 높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마음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7번째 이유, 두뇌를 젊게 유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늙는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더 빠르게 늙는 건 두뇌입니다. 생각의 속도, 기억력, 판단력, 이 모든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느려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뇌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등산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3번 이상 자연 속에서 걷거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도심 속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훨씬 활발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감퇴 속도가 2배 이상 느려졌죠. 이건 단순히 뇌의 혈류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공간 인식, 균형 감각, 시각 정보 처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지형을 보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이 과정이 뇌의 인지 회로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즉, 등산은 몸이 아니라 뇌로 하는 퍼즐 훈련인 셈이에요. 길을 찾고 돌을 피하고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고 이 모든 작은 판단들이 모여 두뇌의 신경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국내에서도 70대 이상 등산 그룹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죠. 그 결과 일주일에 2번 이상 등산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38%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등산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곧 젊음입니다. 무엇보다 산에서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지형이 바뀌고 공기의 냄새가 달라지고 발걸음마다 감각이 새롭죠. 이 끊임없는 변화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뉴런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표정이 생기 있고 말의 속도가 빠르고 기억력도 안정적입니다. 그건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회복력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산은 뇌의 이마에 새 공기를 불어넣는 운동이다. 결론, 산은 우리의 마지막 의사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사람의 몸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야 회복합니다. 그건 의학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산은 그 자연의 가장 단순하고 완전한 형태죠. 바람이 있고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지낸 원초적 리듬이 있습니다. 등산은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몸이 답답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약보다 먼저 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엔 약국보다 더 많은 해답이 있습니다. 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와도 괜찮아. 너무 급하게 살지 않아도 돼. 한 걸음씩 올라오면 결국 정상에 닿을 거야. 그 말은 곧 삶의 속도를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등산은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균형을 찾게 합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폐는 깊게 숨쉬며 뇌는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